이 가운데 버튼은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끌 때는 2초 정도 꾹 누르고 있어야 이 나왔을 때 예스 누르면 꺼지고요. 킬 때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켜집니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온도 컨트롤러인데,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온도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장치라 보시면 돼요. 온도는 이제 업, 다운 키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시면 되고, 꾹 누르면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제자리 돌아오고 전멸이 한 3번 정도 됐을 때 멈추면서 온도가 설정이 됩니다. 온도 안정화 타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전원 스위치는 이 뒤쪽에 온도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 실험을 하시기 전에는 온도 컨트롤러를 맨 처음에 켜주시고, 그 다음에 워밍업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제로 세팅이 뭐냐면은 여기 이 퀵 커플링 엔코더가 물려있는 이 커플링에서 걸리는 토크를 공회전으로 돌렸을 때 0으로 만들어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물베이스한 저전도 측정을 할 때 이제 그 토크 민감도를 좀 향상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매하신 스핀들은 고정대용 스핀들이기 때문에 그 제어 설정에 대한 이제 이 RPM 지정은 50에서 100 RPM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할 때는 스핀들을 제거하고 제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로 작업을 할 때 커플링이 회전했을 때 이 커플링을 터치하시면 안 되고, 테이블의 진동도 없어야 됩니다. 작업은 약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기계를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았지만 위치를 옮기게 되면은 이 로어 플레이트 수평에 대한 이 레벨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 밑에 보면은 이제 바위 3개가 있는데, 그걸 조절해서 레벨을 수평을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되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랑 홈 버튼 눌러서 되돌아오시면 되고요. 리모트 모드는 이제 원격 모드 사용할 때 쓰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제 뷰 리졸트는 이제 기기 헤드에 수정된 데이터를 볼 때만 사용되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눌러서 이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이스포트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뒤에 USB 연결하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스포트 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측정에서 기기 헤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원포인트 측정이랑 스텝이랑 램프 실험이 있어요. 원포인트 측정은 여기서 그냥 측정을 눌렀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텝이랑 램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를 볼 수 없고, 여기서 동작되면서 나온 데이터 값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지막 한 포인트 값만 취득할 수 있어요. 스텝을 먼저 눌러보면은 메저링 시스템은 이제 구매하신 스핀들 이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핀들에 대한 서키가 본사로부터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핀들은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KD 값, K 타우 값, 그리고 RI, RA 값이 부여가 됩니다. K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이라고 보면 되고, K 타우는 토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스핀들을 이제 CP1010이 기본적인 이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스핀들이랑 이게 있지만, 근데 이 스핀들 개수 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사에서 캘리브레이션 된 이제 스핀들 값으로 넣어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적혀 있고, 그리고 스핀들을 확인하면은 옆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시어링 듀레이션인데, 얘는 이제 프리시어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기록이 안 되고 이제 회전하고 있다가
있다는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핀들이 멈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설정된 RPM 시어 레이트로 회전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계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5초에서 20초 정도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리 시어링 레이트는 첫 번째 설정할 스텝에 대한 시어 레이트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얘가 저희가 가져온 스탠다드 오일이 점도가 1000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면적 작은 거에서는 고속으로 돌려야지 토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제 스핀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저점도에 유리하고요. 스핀들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점도에 유리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스핀들은 초고점도 스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짜리 스핀 점도를 측정했을 때는 높은 시어 레이트를 이제 작동을 해야지만 토크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한 300 시어 레이트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수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300에 대한 시어 레이트가 입력됐지만 시간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시간초를 정해주는데, 이게 아까 거동에서는 뉴턴이온 거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분 측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시닝하고 시키니까 하지만 이 거동이 좀 빨리 무너지는 경우에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한 시어 레이트에서는 거동이 잘 안 무너지고 천천히 떨어진다 하지만 이제 시어 레이트를 변경하면서 측정했을 때 거동이 빨리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30초 정도 측정하시면 되고요. 거동이 빨리 무너지면은 15초, 10초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들을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 레이트만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유별학적인 거동을 볼 때는 최소 3포인트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아니면 5포인트 정도에서 거동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50 시어 레이트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유별학적인 거동을 확인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누르면은 5가지 스텝이 입력됐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 수는 이제 한 개로 입력을 할 건데요. 한 개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거동을 보기 때문에 지금 설정된 30초의 마지막 한 포인트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당 한 포인트씩 찍을 거면은 30초이니까 30개를 입력하시면 초당 한 포인트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레포트를 만들어서 거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 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누르면 이제 이 아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스텝은 이제 뭐 300부터 50씩 상승해서 500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폴리커브를 누르면은 이 반전되어서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소트로피 측정을 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1부터 5스텝까지 올라갔다가 5에서 9스텝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측정된 점도는 뉴턴이기 때문에 이 뉴턴은 사용 안 하고, 그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시닝한 이제 일드 스트레스 값을 구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활성화해 놓고 점도 값을 측정을 했을 때 일드 값이 몇 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캐슬이나 오스트월드는 이제 고전적인 점도 측정 방식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 안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논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딜레이 스타트는 이제 샘플에 대한 갭을 설정하고 샘플 로딩 했을 때 이제 샘플이 온도 안정화되는 시간을 주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력해놓고 측정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그냥 감으로 몇 초 있다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설정을 0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QC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오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IQOQ 밸리데이션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는 기준이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 기기에 대한 이제 오차 범위는 10%라고 가정하지만 저희가 스탠다드 오일로 해가지고 5% 이내로 이제 규정을 다 해서 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시티를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점도를 1000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제 그 오차를 5% 정도 넣었다 그러면은 그 950에서 1050 이걸 벗어나면은 이제 페일을 뜨고, 이제 이 안에 들었다 하면은 성공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이 1000 정도 이내로 1000 이내로 10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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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로 1000
뭐 OX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제약회사에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네이블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소드가 만들어졌으면 세이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에 대한 이제 메소드 명을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장이 되면은 여기 스텝 메소드가 생겼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 스텝 메소드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에디트 눌러서 값을 변경하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버퍼 쓰기가 되고, 이제 저장할 때 이 이름만 다른 걸 바꾸면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램프 짜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입력을 좀 할게요. 터치하셨을 때 이제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옆에 터치펜이 있거든요. 이걸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스핀들 입력하고 데이터 포인트 수는 저 같은 경우에 램프 실험할 때 한 100개 정도 하는 편이고요. 이게 데이터 포인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해상도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 쉐어링 타임도 아까 동일하게 5초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 레이트는 뭐 몇부터 몇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고점도 스핀들로 1000을 찍으려면 아까 300이라고 말씀했으니까 300에서 500까지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지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램프 타임은 이제 측정되는 시간, 총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몇 초 안에 올릴 거냐. 그래서 이제 엔코더도 이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시어 레이트로 빨리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램프에서도 그래프에서도 터뷸런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 시간을 좀 길게 하고 포인트 수를 줄이고, 그리고 시어 레이트 영역도 좀 적절하게만 맞추면은 그 터뷸런스 현상은 없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측정을 하지만 좀 안정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120초 정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홀드 타임은 이제 300에서 500 시어 레이트까지 도달했을 때 지금 0으로 해놓으면 이제 램프로만 실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램프 실험에 대한 티스토피 측정할 때는 이 홀드 타임을 입력하게 되면은 300에서 500까지 상승하고 500에서 몇 초 동안에 홀드할 거냐 이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티스트로피 인덱스를 구할 때 이제 뭐 500 시어레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12시간, 24시간 동안 유지하다가 되돌렸을 때라고 보면은 그게 올라갔을 때 시어레이트에 대한 그 점도, 그리고 다시 되돌았을 때의 점도, 그 높은 거에서 아래를 나눠주면은 티스트로피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하면 램프 실험이고, 예를 들어 어차피 테스트니까 30초만 넣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가만히 홀드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얘를 풀어주면은 이제 컬링 커브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할 거니까 없애고, 홀드도 0초로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 램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되돌아오고, 지금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측정이 남았고, 그리고 설정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일단 설정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저 영어랑 이제 저 한국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번역은 저희가 다 마쳤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2차 번역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계정은 삭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 제가 현재 시간으로 다 맞춰놨고, 체킹 타임은 다음 캘리브레이션 언제 해야 될지, 이 체킹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24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지면 되는데 거의 큰 고장이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유닛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파스칼 센트 포이즈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이즈가 100 파스칼이 10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센티포이즈 아니면 밀리파스칼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덴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샘플에 대한 밀도 값을 따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밀도 값을 넣으면은 센티 스토크로 다이 변환이 되면서 동점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점도는 이제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지표를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센티포이즈 나오는데 밀도를 이렇게 넣고 측정을 하면은 센티 스토크로 단위가 변해요. 이거 센티 스토크 측정했을 때 이 점도에 대한 테이블을 원하시면은 요청해 주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없앨 거면은 0으로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핀 코드를 부여하고 계정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 샘플 측정했을 때 이 작업자가 누구인지 표현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되고 라벨 프린터 키를 별도 설치했을 때도 이제 오퍼레이터가 누군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락모드는 이 기기 헤드를 잠글 때 쓰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설정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합니다. 토크 레인지도 디폴트 설정이라서 안 하고 림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CSV 퀄리피케이션 그 네트워크 전산망에서 그 데이터 관리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맷 형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프린팅은 라벨 프린터기 별도 구매했을 때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이 기기 헤드를 점검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매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업 다운 키를 하기 전에 스핀들을 먼저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스핀들은 이제 스핀들 스핀들을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핀들 기둥에 있는 화살표랑 이 커플링 들었을 때의 화살표랑 일자로 일치하게 해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핀들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이 커플링을 이제 세트 볼트 기준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실제 데이터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본사에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진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라서 실제 안 맞춰도 돼요. 이렇게 이제 스핀들이 장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점 설정을 해주실 건데요. 일단 얘는 이제 코렌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스핀들 서티를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이 스핀들은 0.05mm 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헤드에서 그 갭 세팅에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핀들이 근접하려고 했을 때 이제 갭 설정을 눌러서 이거를 0.05mm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은 얘가 이제 제로까지 닫고 그 다음에 0.05mm까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표면을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언제나 아무튼 0.05mm가 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갭 메모리에서 이 갭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안 되고요. 업을 눌러서 샘플 로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우 플레이트 가운데에다가 샘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뉴토니언 거동일 경우에는 이제 뭐 피펫이나 이제 스포이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논 뉴토니언일 경우에는 스포이드 피펫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포이드 이 벽면이 그 손으로 눌렀을 때가 시어 레이트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누르는 힘으로 나왔을 때 스트레스로 이렇게 시어를 받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거동이 무너지면서 나오고 물성이 변화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항상 스패츌러로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잠깐 죄송한데 그 스패츌러 좀. 스탠다드 오일은 이제 캐논사의 스탠다드 오일인데 이게 오일 등급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RM 등급, 하나는 CRM 등급인데 C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온도별의 정도가 있고 그리고 서티가 발행된 뭐라고 보시면 되고 25도에서 1070이 나오면 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 양은 1mm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피펫 스포이드 상관없이 정확한 양을 로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놓고 트리밍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샘플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을 눌러서 스핀들을 근접하게 위치하고 아까 제어 설정된 이 값에 대한 캡 메모리를 눌러주면은 0.05mm만큼 내려갑니다. 완료되면은 이렇게 네모가 없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트리밍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트리밍 작업은 일반적으로 명암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휴지 같은 거 하면 흡수되기 때문에 샘플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긁어주면 되는데 이 가운데서부터 트리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측정은 원포인트 비스코시티 모드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된 시간이 마지막 한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잠깐 오차가 안 맞기 때문에 좀 값이 오차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스핀을 계속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스핀들
지금 스피드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토크가 이제 0.3mm 이상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계 헤드 스펙이 0.05mm에서 30까지인데 그거에 대한 토크 정확도 1% 하면은 30의 1%면 0.3이거든요. 그래서 0.3mm 이상으로 나오게 측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어 레이트를 좀 높게 설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잠깐 바꾼 거를 다시 되돌리죠. 점도는 대략 2.9% 정도 나오고 오차범위 안에 드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스탠다드 오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응용해서 다른 걸 측정해도 되지만 논 뉴토니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로밍해서 스핀들을 제거하고 클리닝하고 다시 장착한 다음에 계열 다시 잡고 측정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측정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어에 민감한 경우에는 만약에 1500 시어리트에서 전단을 얻었어요. 그러면 1500 이하로 측정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점도 측정하실 때는 시어리트를 상승하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의 시어를 받으면은 이제 점도의 거동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그 스텝 메소드를 한번 테스트. 샘플 이름. 제가 그 스핀들을 아까 잠깐 바꿔가지고 다시 입력을 할게요. 스텝을 바꾸게 되면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스텝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제가 짜놓은 메소드 중에서 아까 1500 시어리트 이상 측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어레이트를 변경할 겁니다.
처음에 프리슈어링 타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스텝이 됩니다. 항상 시어레이트 조건을 찾을 때 토크 레인지 0.3 이상을 참고해주세요. 스텝이 바뀌기 전에 마지막 포인트만 확인해서 따로 메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마지막 데이터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도값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리모트 보드에 RS232로 눌러주고, 뒤에 케이블은 RS232 포트로 연결이 돼요. 절대 랜에다 연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네오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드민 비밀번호는 파일에다가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여기서 RM210B4000 보드에 맞는 걸 누르시면 되고,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연결이 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테스트 어널라이저 교육했을 때 이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측정은 이제 얘랑 동일하지만 실시간 고동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 메소드에 있는 스핀들 정보와 이 다음 페이지의 스핀들 정보를 동일하게 일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점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프리셔링 5초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샘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시어 레이트이기 때문에 한 시어 레이트 고정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점으로 나오고, 이거를 X축을 시간으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뉴토니언한 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데이터 4개가 튀었기 때문에
실험이 완료되고 나서 편집하면 되고, 프리슈어링 타입을 더 주면은 이 부분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완료되면은 다시 실험대 정보고 해서 보면 되고요. 앞에 튄 데이터는 이렇게 삭제해주고 미니멈, 맥시멈, 평균 값을 넣으시면은 레포트에 이 값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CSV 파일 만들고 PDF 파일도 생성을 합니다.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버스가 켜지고 PDF가 되고요. 그리고 플로우가 램프라 보시면 되고, 스텝 바이 스텝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 플로우에서는 램프 상승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티스트로피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플로우만 하시길 원하면은 프리 메소드에서 처음에 콘스탄트가 이제 가만히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프리셔링이라고 생각하고 세이브를 체크를 안 해야 돼요. 체크를 하면은 프리셔링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획득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 기능이고,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램프를 해서 1500에서 2000 시어리트까지 2분 동안 올리겠다. 세이브 체크해서 애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램프 상승 메소드가 되고, 그리고 기존 티소 메소드처럼 짤 거면은 여기서 콘스탄트에 세이브 눌러서 최대치의 시어 레이트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해서 2000에서 1500까지 다시 내린다라고 추가하면은 티스트로피 메소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메소드를 짜드릴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 수로 1개고, 스텝 넘버는 5포인트이기 때문에 애들을 눌렀다가 풀면은 생깁니다. 시간초는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러 뜨는 거는 이제 이 파일 네임이 중복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스텝 왼쪽 상단 보면은 실시간 데이터 화면이 있고 실시간 토크 게이지가 있습니다. 15초마다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빨간색 그림이 점도고 초록색이 시어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시어 레이트 상승했을 때 시어 스트레스도 비례 상승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어 레이트가 상승하지만 스트레스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스핀들 아래의 샘플이 빠져나갔다고 의미가 됩니다. 뉴턴 고동이 완성이 되고, 또 미니멈 맥시멈 평균 넣고 CSV 파일 생성하고 PDF로
데이터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기기에 대한 교육은 완료됐고요. 다른 모델인 RF110P 2000은 이제 나머지 다 똑같지만 갭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에 대해서 컬리닝은 곧 에탄올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샘플에 맞는 솔벤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일 때 지병의 면적이 맞춰서 그냥 올리면 되는데 점도가 한 1만 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이제 먼저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커플링만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안 떨어지면은 이제 불에서 빼내면 됩니다. 스핀들을 닦고 이 로어 플레이트도 이 상태에서 닦으시면 되는데 일반 티슈는 그 먼지가 많아서 킹피크를 사용하시고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케미컬 쪽으로 이제 서스에서 잘 안 닦인다고 하면은 얘를 시계 방향을 돌리면은 로어 플레이트가 분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스핀들이랑 이제 별도의 클리닝 하시면 됩니다. RF110P